시장이 돌아가는데 아직 다행히도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 이유까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올 줄은 저도 몰랐는데 예전이랑 시장이 완전 다른 게 예전엔 정말 돈 벌자, 남들보다 위로 올라가자 정말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했다면은 지금은 생존하자라는 테마가 좀 강해요. 예전에 비해서 밸런스가 달라요. 옛날에 돈 벌자가 7, 생존하자가 3이었으면 지금 거의 5대5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잘못 선택하면은 뒤가 없다, 미래가 없다. 현 정부가 그렇게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게 제 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예전에 비해서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움직이면 따라가도 그럭저럭 할만했는데 지금은 남들이 간 다음에 가면은 손해가 커요. 호가가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추천 지역을 드리면 바로바로 나가보시길 원하고, 여러분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야, 추천 지역이 왜 이렇게 많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규 초기에는요, 심지어 저나 저희 회사가 계약한 거 계약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부작용이 심했어요. 태클이 들어왔죠. 제재가 들어왔고 경고를 받았고 조사도 수차례 당했고. 근데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의정부역 동측에 있는 신곡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를 가서 투자를 하는데 제가 계약서를 올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된 분이 따라 나가서 제 계약서를 캡처해 가서 이거랑 똑같은 조건의 물건을 무조건 만들어 달라고 가셨는데 그런 분이 거의 3분 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파트 가격이 잠깐 올랐어요. 다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올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시세 조작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 제가 그때보단 지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남들보다 앞서가자, 남들보다 선점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특정 단지를 찍어주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특정 단지를 찍어줘봤자 나가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껏 고를 수 있는 매물이 있는 시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역을 통해서 특정 동을 통해서 그 안에 단지들을 돌아다니면서 금매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션이에요. 그런데 다 알려드리면은 저도 그러고 싶어요. 부작용이 더 심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특정 단지에 한 2-3분만 몰려가도 아니 한 5번 몰려가면은 올라가는 건데 그건 선점이 아니라 남의 호가를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시세가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도 안 좋고 제가 의도하는 바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저랑 강의 함께 하시면서 이번만 부동산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특정 단지를 말씀드리고 그 패턴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면요 나중에 실력이 늘질 않아요. 미래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시장이 내 생각이랑 다르게 가면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찾아보고 내가 선택한 다음에 내가 보유하다가 내가 매도를 해보면은 하나하나 실력이 늘어가는데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 좀 편하게 만들어드리고 더 지혜롭게 수익률을 올려드릴 수는 있을지언정 이 과정을 뺏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특정 단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오피스텔 분양이나 아파트 좀 소규모 단지 분양이나 이런 광고나 홍보 문의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어서 여러분 제 이 추천 지역은 정말 저희 회사가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이 이 수업 듣자마자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 지역 어렵게 만든 거 알겠다라고 인정을 많이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찾아볼 만한 매물이 있는 지역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괜찮아도 매물이 없는 지역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솔팅을 좀 하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지역, 그건 제가 다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솔팅하신 다음에 거기를 가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나 단지를 선별을 하신 다음에 한 곳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꽤 많아야 돼요. 가서 괜찮은 매물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정 단지에 꽂히시면은 호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옆에 단지랑 지금 비교 안 하면 안 돼요.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고요. 지금 24평대랑 34평대랑 달라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일부러 강의 자료에 적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현장을 다니고 결과가 뭐냐면 좀 오해는 말아주세요. 서울이랑 경기도의 인기지역 12억 원 84제곱미터 12억 원대에 34평대가 매물이 제일 괜찮아요 지금.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놀랍게도 여러분 8억이랑 9억 사이에 84제곱미터가 제일 괜찮고요. 그리고 6억 밑으로 내려가면 24평대가 제일 매물대가 괜찮아요. 여기가 가성비가 높아요. 저도 이런 거 다 뽑아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나가시면요. 딱 그것만 찾으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가서 비교를 해보세요. 24평이랑 34평이랑 비교하면은 그건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워낙 많이 주셔서 그 뒤에서 제가 간단히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인지하신 상태에서 추천 지역을 잘 활용하시면은 정말 저희 이 강의 값어치 그 이상을 하고도 남아요. 저희 정규 강의가 이게 벌써 7년 차예요, 여러분. 7년을 했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계속 찾아주신 이유가 있겠죠. 정직하게 일관되게 현장 중심으로 다른 강의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저희 강의 통해서 잘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시장 자체가 어려운 시기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추천 지역은 저를 믿고 솔팅하셔서 바로 나가신 다음에 매물을 고르셔도 괜찮고요. 지금은 더욱더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할애하셔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강조를 드리면서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언론에서 안 나오는데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과거의 부동산 시장이랑 완전히 달라요. 이거 여러분 안 내려간다. 이거 저처럼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 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많이 올라가면 많이 내려갑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옛날이랑 달라요. 부동산 시장은 저렴하게 파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여태까지 일정 이상의 신규 공급이 계속 있었는데 신규 공급 시스템이 망가진 동시에 급하게 팔 사람을 계속 줄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시장인데 거기다가 신규 공급 부족한 것도 부족해서 아파트죠. 빌라까지 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과거 시장이랑 지금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 역사적으로 이런 모양새를 갖춘 시장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쉽게 못 내려갑니다. 부동산 시장. 한국이 경제가 반쯤 쪼개질 정도의 데미지가 있지 않는 이상 내려가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24기예요. 10, 15 대책이 나오기 전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다가 요번에 22년도 하락장 이후로 언론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제 제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예전에 비해서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유튜브도 생겨났잖아요. 예전에 2010년도에는 여러분 유튜브로 부동산 정보 많이 안 찾아봤고요. 네이버 블로그가 대장이었습니다. 아니면 다음 카페. 지금 약간 생소한 분도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걔네가 없어진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유튜브가 가세를 한 건데 왜 그러냐? 이쪽 유튜브나 어떤 방송계는 광고가 중요하잖아요. 광고가 매출인데 기업들의 광고가 공중파에서 유튜브로 다 넘어왔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러면서 여기가 활성화됐는데 문제는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이 언론의 힘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왜냐면 이 기사가 나오면 이거를 재생산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런 기사들을 모아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중파 방송에 기자님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재생산해서 확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언론의 힘이 너무 세요.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는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결단을 내린 다음에 22년도 이후로 어떤 언론의 힘에 더 중요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언론 내용 안에 이 기자님들이 쓴 이 기사 내용 안에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참고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요.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맞거나 틀리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기조의 기사가 많이 나오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면 지금 이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 안 된 건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24기 10, 15 대책이 나오기 전입니다. 한번 쭉 볼게요. 너무 중요하게 무게를 두지 마시고요. 지금 이 스탠스를 보세요. 언론이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가. 왜냐면 제가 1주차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기조나 한쪽의 기조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한쪽으로 컨셉 정한 다음에 1년 동안 떠들잖아요. 사람들 심리가 중간에 전복됩니다. 뒤집힙니다. 그러면 패닉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시장에는 패닉이 없어요. 제가 패닉 시장을 기억을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 패닉 상태로 집 사는 사람 없어요. 그냥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지 패닉 상태가 아니고요. 집 사고 싶은 사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금매가 줄었다. 급하게 팔 사람이 줄었다. 이런 사람들이 줄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근데 여기서 금매는 줄었는데 집 사라는 사람들이 패닉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장이 또 올 수 있고 전 오고 있다고 판단하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세요. 이제 쭉쭉 나갈게요. 토지 허가구역 직접 지정한다. 가져갔죠. 그래서 10.15 대책에 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늘어날 건 다들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서울 전역이랑 경기도 12개를 지정할 줄은 몰랐으나 어쨌건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매수한다. 현장 인력은 없다. 일은 2배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LH가 직접 시행이 가능할까? 뭔가 부동산 시장이 내려갈 거란 얘기가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데 제가 원하는 기사만 가져온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매일매일 스크립을 그냥 다 합니다. 자, 그리고 LH가 앞으로 시행하는 거, 공급하는 거 구체화는 빠져있다. 실제로 빠져있고요. LH가 직접 시행하는 거에 문제점을 좀 말하는 기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지방은 아직 못 살아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예전 정권과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리고 매매나 증여 우려를 하고 있다. 자산가들은 집을 사고 있거나 증여하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 그리고 주택 공급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LH가 직접 시행하는 거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LH가 직접 시행하는 건 이미 국회에서 이미 드러났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어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쏟아 부어야지 가능하다는 건데 세금 쏟아 부으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화폐 가치가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얘네가 얼마나 잘할지는 퀘스천 마크고요. 길게 설명 안 하고요. 이 국토부 장관님은 잼버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거주 안 하면 집 못 산다. 이때도 토제 지정 권한 넘어가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 이제 엄청난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 풍선 효과랑 역효과가 더 심합니다. 여러분 노도강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규제 나오기 전의 흐름이랑 똑같습니다. 느려지고 있을 뿐인데 여러분 지금 현장을 나가보시면 노도강 중에 강북군 움직입니다. 팩트입니다. 강북군 움직여요. 어디냐? 기름 유탐이랑 연결된 통로. 그러니까 사람이 실거주하기 꽤 괜찮은 곳. 그리고 걔네랑 별도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주공아파트. 투자적 가치가 있는 주공아파트. 투자적 가치는 성산 시형을 중간에 두고 평가하시면 되는데 이대로 가면요. 노도강에 있는 그 주공아파트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랑 비교하면 됩니까? 제 수업 시간에 나와요. 가양동이나 하안동이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은 지금 하안동 올라가고 있고요. 가양동 올라가고 있고요. 상계동 올라갈 차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도강은 여러분이 좀 먼저 움직이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지금은 가서 도저히 올라갈 것 같지 않고 물건을 고를 맛이 안 나시겠지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먼저 움직이는 게 맞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대출 억제기 병행 규제한다는 거고요. 패닉 바잉 또 왔나? 집들을 계속 사니까 그래서 규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패닉 바잉 또 왔나? 집들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임대주택 늘린다지만 이제 임대주택에 지금 공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리츠 공공주택 사업자 선정 불가. 이것도 기존에서 정권이 계속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 안 된다는 거고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3년간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 부족 얘기를 계속 만들고 있죠. 1년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 매매가 올라가고 있다,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내려가고 있다는 어떤 기조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네만 돌아선 게 아니고요. 하락론자들이 돌아서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말을 바꾸기가 왜 이렇게 힘들냐면 이분들이 폭락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약간 인구 구조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집 살 돈이 없다는 거거나 아니면 집 살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내용인데 근본적인 내용이 지금 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올라간 대로 스탠스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무슨 이유에선지 살아남기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올라간 대로 스탠스를 바꾸면서 시청자분들이랑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패닉을 느낄 요소가 하나 늘어난 겁니다. 자, 전세에서 월세 더 빨라지나 이제 월세가 올라가겠죠. 근데 전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돼도 한계가 옵니다. 월세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전세까지 옥죄고 있는 거죠. 전세 수요를 눌러서. 그리고 이제 건설업계 공급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제 청약 꺼낸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청약 이게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기사부터는 시간을 아끼고 싶으니까 뉘앙스만 확인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얼죽신, 뭐 아파트 이걸 좀 많이 산다는 거고, 월세와 과속, 불법 건축물 양성화, 왜냐면 이제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 임박, 이렇게 예고하면 사람들이 먼저 사버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9월 10일이니까 10.15 대책 나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8사 청약 경제지를 4년째 늘은 5구. 이게 돈을 많이 안 주니까,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절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택하지만 입지는 포기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24평이 84제곱미터보다 평당 가격을 따졌을 때 더 비싼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거 시간 지나가면요 좀 멀리 봤을 때 밸런스를 다시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나가서 물론 이게 여러분이 나가보시면 왜 이렇게 된지 이해가 되는 게 돈이 부족하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각 지역 갔을 때 평수 대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가성비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좀 장기간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월세 폭등 얘기 나왔고요. 7인 무주택 15년, 청약받기 어렵다는 거, 로또 청약. 좋은 청약도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현금 부담만 집 샀다. 그리고 상승폭 커지고 있다. 결국 수요 억제로 귀결되나? 그리고 아파트 일반 분양가 15억 원 돌파할 듯. 이거 오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봉구마저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 15억 원 돌파할 듯.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약발 떨어지나.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규제지역 지정 초읽기 결국 했죠. 공급 확대 미지수. 이제 편을 안 들어주는 거죠. 정부의 스탠스에 서고 있질 않아요. 이 언론들이. 그리고 60조 비터 늘어날까? LH의 부채율을 얘기하는 건데 LH가 직접 시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으로 하면 느리다. 그리고 오세훈 공공주도 공급은 다 정치된다. 의견도 안 맞아요. 서울시랑 지금 국토부랑 의견조차 안 맞고 있습니다. 서로 맞아도 빨리 할까 말까인데 의견이 안 맞죠. 오세훈은 민간 그리고 국가, 지금 정부 입장은 공공으로 가겠다. 서울아파트 33주 연속 상승. 신고가 행렬, 투기 통제 의지. 지금 투기 없습니다. 그리고 로또 청약. 그리고 착공 난망인데 딴 게 아니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7년 착공 난망인데 이것도 예전에 했던 얘기랑 말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시장, 빌라시장 다 망가뜨려가지고 서민들 갈 데가 없다. 그리고 분상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간다. 아파트 새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시세 차익 기대 적다. 근데 광명에서 국병 15억 원대 분양, 입지는 최상. 시세 차익 기대 적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15억에 분양하지만 내가 봤을 때에 일단 지금 가치를 봤을 때 20억 이상, 한 22억은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분양 잘 됐죠. 기사 내용대로 가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산층도 임대 살도록. 이거 벌써 얘기 나오고 있죠. 임대주택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임대주택으로 가면요 돌아오기 어려워요. 자, 전세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실수요자도 불만이 있고, 근데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좀 믿기지 않는 분도 많다고 하시던데 지금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세입자분들은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아직 만기가 안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패닉이 아직 아니에요. 패닉에 올라면 정권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언론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무너집니다. 계속 가면 무너져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의무 뭐예요? 이거 LH. 무슨 말이냐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언론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의아하거나 좀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반대하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요 24년도 하반기가 부정기사 끝이에요. 24년 완전 말 있죠. 그러니까 25년 초. 그래서 25년 말까지 가면 1년을 꽉 채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언론의 기조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1년 이상 가면요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수급이나 유동성이나 대출 여건이나 규제나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가 잘못 섞이면 패닉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뭐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25기 지금이죠. 10.15 대책 이후에 언론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10.15 대책은 엄청나게 그냥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대책이에요. 역사적으로 거의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언론들은 정부의 발을 맞춰주거든요. 왜냐면 정부가 애를 써서 발표를 했고 정치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똑같아요. 전세의 월세와 그 월급을 많이 모아야 집을 살 수가 있고, 이건 맨날 나오는 건데 의미가 없죠. 아파트값 더 올랐다. 10.15 대책 이후에 거래량은 줄었지만 아파트값 더 올랐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현금 부자의 안전맞이, 분양가 상한제, 청약 얘기하는 겁니다. 서민들이 청약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검토만 제대로 했어도 이 얘기까지 합니다. 10.15 대책 피해자들 한 달을 떨었다. 비난하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월세 사상 최고, 월세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10월 청약 경쟁률 전월비 2배 상승. 이것도 부동산 시장을 나타내주죠. 청약을 원합니다. 로또 청약, 좋은데 청약. 그리고 아까 광명 보셨지만 로또 청약이 아니어도 인기 많습니다. 좋은 입지면 다 팔려요. 분양가가 비싸도 팔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분양가가 비싸도 팔리면 피가 붙고 그게 임금 구축 가격을 이끌어갑니다. 광명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3억 껑충.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부동산 양극화 계속 똑같은 기조로 1년 내내 가고 있습니다. 강남 송파 집값 올랐다. 노도 강도 불붙는다. 집값 상승 엄청 올랐다. 그렇죠? 월세 상승도 많이 올랐다. 로또다. 청약 30억 로또. 10월 서울 집값 상승률 전월 대비 2배. 성동 상승률 3%. 단 하루 만에 동일 50% 돌파. 갈 곳만 간다는 겁니다. 좋은 동네, 입지가 좋은 동네만 다 된다는 거예요. 가격도 올라가고 정비사업도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파티란 뜻이죠. 사실은 돌려 얘기하는 건데. 자, 야당에서 10.15 대책의 시장 90%가 멈춰섰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치 얘기를 꺼내서 시장이 멈춰선 거 맞아요. 작동을 안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예전 시장이랑 지금 시장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예전에 자유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자유시장이 아닙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요, 자유시장에 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시장이 올라가고 있죠.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거 딱 입력하셔야 돼요. 앞으로 기사가 몇 개 더 남아있지만 정리해보자면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매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청약 경쟁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느낌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정도 되면은. 그리고 신규 공급 계속 부족하죠. 해결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규제를 발표하면서 대출을 안 나오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겁박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시장은 빤합니다. 이 안에서 급매로 팔 사람들은 다 날라갔어요. 남아있겠지만 많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기가 어렵죠. 게다가 언론이 전혀 공포성 기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투기 잡으려다가 세입자 불통, 전월세 문제죠. 서울 전세난, 서울 떠나 부천 광명으로 전세 매물 급감, 가격 상승. 말해 뭐합니까? 변호사 세입자 안 받아요. 이거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데 예전에는요, 세입자가 변호사든 누구든 간에 무조건 받았어요. 왜 그러냐? 전세가 안 나갔으니까. 전세가 잘 나간다는 겁니다. 전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랑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전국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 2천만원 최초 진입.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규 공급은 없죠. 공급하는 가격은 올라가는데 분양가가 드디어 따라가죠. 그럼 주택 경기가 좋다는 건데 사실 안 좋죠. 근데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한번 합쳐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어디예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전국 다 올라갑니다. 순차적으로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사게 만들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따로 떼어놓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선택이 제 생각에 전월세로 가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 와중에 이런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 정부를 믿고 아까 잘하고 있다는 평가 보셨죠? 전월세로 버티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패닉이 오거든요. 패닉이 오게 되면
매매 시장으로 옮겨 나옵니다. 특히 전세 살던 분들은 목돈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시장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시점을 뒤로 미루고 싶어서 정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좋은 집 다 갖고 있다는 거고요. 팔 이유가 없다. 맞는 말이죠. 증여해버립니다. 헐값에는 안 팔죠. 그러니까 팔지도 않아요. 증여해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비싸게 팔려고 호가를 올리거나 그러다 말거나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자, 집값 상승에 불안하다는 거죠. 생애 첫 집 마련 종종 걸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변질될 겁니다. 강남 3구 전세 매물 늘어도 가격 상승, 수원 영통 전세값 상승률이 내려가는 데가 없죠. 뭐 하나 제대로 잡히고 있는 게 없는 시장이에요. 심지어 지금 지방시장도 하락을 멈췄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정규 강의 4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소수 매수에도 집주인 호가 올린다. 신고가 거래 시장 왜곡 우려. 뭐냐면 거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막아놨으니까. 거래가 많지 않으면 우리 기본 상식은 뭐예요? 가격이 내려간대.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잊어버리고 있는데 거래가 좀 많아야 사람들이 많이 사야 나중에 팔 사람이 많으니까 투자자,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팔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급매가 나오는 건데 물건이 많이 안 팔려요. 그런데 비싼 가격에만 팔려요. 근데 사는 사람을 보니까 현금 부자예요. 그 와중에 1가구 1주택이에요. 보세요. 1가구 1주택, 현금 부자, 대출 안 받고 샀어요. 나중에 싸게 팔 이유가 있어요? 싸게 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은 뭐예요? 이 사람 사업이 망해야죠. 직장이 날아가든가. 그러려면 한국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턱대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한 달 새 15% 줄어든 서울 아파트 매물, 거래 절벽 심화. 근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문제예요. 부동산 수요 억제책 계속 내는데 매수 심리는 왜 안 꺾일까? 왜? 투자 수요가 아니니까. 다 나와서 기사에 다 나와요. 투자 수요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이니까. 실수요니까. 싸게 팔 수가 없으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돈 있는 사람 순으로 내 집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열에 합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부정하시고 전월세로 가 있으면 전월세를 누가 제공하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전월세를 누가 제공하는지 공부를 해보시면은 전월세 시장에서 지금 시장을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매매가만 문제가 아니에요. 5억에 들어왔는데 지금 7억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평당 분양가 올라가고 있다는 또 이거 되게 많습니다. 집값 밀어올리는 매달 40조 유동성 폭탄, 돈을 뿌린다는 거죠. 다 나와요. 분양가 오르고 대출도 막혔다. 청약 통장 가입자 한 달 새 4만 명 줄어. 근데 현금 부자는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있고요. 집 팔고 갈 곳이 없어요. 매물 싹 꽂았다. 서울 아파트 거래도.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안 내려가요. 정말 무서운 시장이죠. 서울 집값 15억 훌쩍 신고가 강남 탓. 실상은 거래 절벽 칼바람. 그런데 내려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다는 기사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칼바람이고 거래가 없으면 내려간다는 기사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내려간다는 기사가 못 나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 싸움에 살집만 줄어 산으로 가는 주택 공급.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아마 조만간에 12월 달 정도에 아마 공급 발표를 또 하겠죠. 근데 그건 발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발표 같은 게 통하는 게 심리가 아니라 실제 입주할 집이 나와야 돼요. 빌라라도 지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가 헛발질을 할수록 시장은 이 방향으로 점점 갑니다. 그러다가 이거 정말 때를 놓치면 패닉 바잉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아직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집 살 돈이 없다, 집 살 사람이 없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요. 지금까지를 봤을 때 그들의 말은 싹 다 틀렸어요. 그냥 거짓말입니다. 집 살 사람 있고요. 아니, 집을 사야만 하는 사람 있고요. 집 살 돈 차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건 중간에 정말 한번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그래요. 전국 평당 분양가 또 나왔죠. 그날 하루 수원 영통 178건, 용인 수지 159건. 5일장 섰을 때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확 됐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면서 2, 3주 동안에 실거래가가 안 뜬 건데 시장은 거래가 줄긴 줄었지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 지역은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안 거래가 없지만 적응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미 토지에 묶여있던 지역처럼 적응 끝내고 갈 길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는 전세도 안 나오고 하락 매물도 안 나오고 정말 실수요자, 돈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만 이루어진 시장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급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잘 안 내려갑니다. 지금 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도강까지 살아났다. 의외죠.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번에 10, 15 대책 때문에 노도강이 밟혔다.
가격이 빠졌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구리나 아니면 화성 동탄처럼 풍선 효과로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풍선 효과는 없는데 밟힌 게 아니라 갈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풍선 효과가 끝나고 나면 풍선 효과 요새 지금 남양주까지 구리, 남양주, 동탄 뭐 이런데 거기 끝나고 나면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구리랑 남양주가 올라가면 심지어 의정부까지 올라가면요 거기 팔고 노원으로 오는 사람 많아요. 원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여긴 그래서 서울이잖아요. 여기가 먼저 못 올라가는데 노도강에서 특히 강북구가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성북구나 동대문구가 1번, 노도강이 2번, 그리고 남양주나 구리나 의정부가 3번이면 원래 1번 올라가고 2번 올라가고 3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토호제 지정 때문에 1번이 올라가고 있는데 3번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번이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럼 지금 노도강은 정말 좋은 기회인 게 매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도강을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은 노도강 괜찮아요. 근데 현장 나가보시면 아마 여기 정말 맞아? 별론데?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투자는 원래 여러분 내가 투자금이 많지 않다면은 막 올라가고 있는 지역을 따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고 산 다음에 버티는 거 이게 투자거든요.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릴 때 내가 믿는 게 있어야 기다릴 거고 내가 뭘 기다리는 건지 알아야 기다리는 건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사면요 되게 불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많이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찾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택 공급 선행지표 일제히 감소. 뭐예요? 앞으로 공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 그냥 올라간다는 기사예요. 사실은 파는 이 자식에게 상승하면서 또 뭐예요? 또 증여한다는 겁니다. 이거 문재인 때 기억하시죠? 증여하면 뭐예요? 매물이 못 나와요. 팔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10.15 이후 정비사업 속도 못 내. 그 와중에 지금 또 규제를 때리니까 정비사업 현장도 엉망이에요. 왜냐면 이거 규제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강남 3구 전세가율 역대 최저, 매매 가격 상승 속 전세는 제자리. 이거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제대로 된 해설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매매가가 있죠. 전세가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갭 투자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사면서 전세를 제공하죠. 갭 투자가 계속 일어나면 매매가가 올라가겠죠. 계속 사니까. 그러면서 전세를 계속 제공하니까 전세가가 내려가요. 갭 투자. 투자자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면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전세가는 거의 제자리인데 매매가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원래는 전세가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집을 사는 수요가 있는데 실수요자가 많다는 거예요. 실수요자가 많아서 전세를 제공을 못하는 상태에서 여기 아파트의 전세 수요는 매매 수요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요거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지금 시장의 특성이 파악이 되시는데 여러분 갭 투자 얘기해 볼게요.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살거나 아니면 사면서 전세를 제공하는 거죠. 갭 투자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요 매매를 많이 하죠. 전세를 제공합니다. 사고 전세 제공, 사면서 전세 제공이에요. 그래서 막 사면서 전세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매가는 올라가겠지만 전세가는 내려갑니다. 쉬워요. 매매 수요가 들어오면서 전세 제공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남은 어떠냐면 전세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전세가 느리게 올라가면서 매매가보다 올라가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느리게 올라가지만 매매가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많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조차도 전세 수급이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전세 공급이 충분히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매, 전세 둘 다 수급이 안 맞는다고요. 매매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유리한 시장이고요.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인이 유리한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매도인이 유리하지 않으면요. 호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신고가 찍고 있죠. 쫙쫙 올라갔잖아요. 매도인이 계속 유리했고요. 임대차 시장은요. 쉬워요. 전세 물건이 많으면 경쟁이 심하면요. 임차인을 모셔와야 되는데 지금 전세 제공이 전혀 충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늘렸으니까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갈 겁니다. 왜? 전세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와중에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뭐냐면 전세 물건이 정말 부족해지면 그 와중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언론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언론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택할 텐데 그때는 매매가 상승이 더 가파르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전세가가 안 잡힐 거예요. 왜? 전세 제공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세를 잡으려면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던가 다주택자를 늘려주던가 뭔가 해야 돼요. 아니면 빌라를 많이 짓든가 다른 데로 보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도 잡힐 수가 없고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매가도 잡힐 수가 없고, 전세 시장의 수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가는 거고, 그래서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안 되는 지역은 매매가도 전세가도 월세가도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시차를 두고요. 물론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나 미분양 물량을 따져보야겠지만, 지금 시장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원래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잡히든가,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잡히든가, 역대 정권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번 정권은 어떠냐면 문재인 정권처럼 다 올라갑니다. 매매도 전세도 월세도. 그래서 전월세를 택하면 2년 4년 만기 후에 지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추천지역 나가서 아파트를 어떻게 고를지 되게 약간 혼란스럽다. 근데 그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오랫동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워낙 방대해져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들으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아파트를 잘 고를 수 있는 지혜를 드릴 수가 있는 구조예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써먹었던 거고, 제가 계속해서 어떤 복기를 하면서 고쳐 나갔던 것들을 한꺼번에 드리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참고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월세를 선택하면 무서운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좀 긴장하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월세 지수거든요. 서울인데 월세 지수가 보시면은 쭉 올라갔잖아요. 110에서 118까지 올라가고 120에서 128까지 올라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최근 데이터인데 지금 10월달까지 나와 있거든요. 월간 데이터예요. 10월달에 월세 상승이 거의 멈췄어요. 근데 월세 상승이 멈추면 좋은 게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나눠보셔야 되는데, 이게 월세 공급이 충분해져서 만약에 잡힌 거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 수도권에 공급이 있어요. 지금 공급이 있습니다. 지금 잠실에도 있고 광명시에도 있고 이문동에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공급 물량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월세 수요가 전세나 매매로 옮겨간 거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월세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시간은 꽤 걸려요.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게 110이었던 게, 여러분 보세요. 110이 130이 됐죠. 오래 걸리지 않았죠. 23년도 하반기에 110이었는데 지금 25년도 하반기에 130이에요. 야, 그러면 20밖에 안 오른 거 아니냐? 아니죠. 보여드릴게요. 2015년 12월, 2015년 말에 90이었죠. 쭉 가서 2018년도 말에 얼마야? 2018년도 말 91이에요. 90.8에서 91. 이게 2015, 16, 17, 18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0.3이 올랐죠. 그 다음 해에는요, 오히려 0.1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해에도 이제 별로 안 움직이다가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움직였죠. 10년 동안 월세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월세 지수는 여러분 1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1, 2만 올라가도 체감이 될 정도인데 지금 얼마나 올랐죠? 지금 불과 1년 만에 20이 올라간 거예요. 미친 상승이. 월세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단 한 번도 없는 속도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문제를 안 잡죠. 아직 사람들이 만기가 안 왔거나 낼만 하다고 느끼니까. 게다가 정부가 속도를 늦추고 있어요. 어떻게 늦추고 있냐? 비결은 이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전세랑 월세랑 완전히 나누려고 하시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반전세 반월세가 많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면은 전세 가격을 못 올리니까 월세를 섞어요. 1억에 20이었다가 1억에 30인데 이제 좀 올려? 2억에 30이다가 2억에 40. 월세랑 전세를 번갈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차단하고 있죠. 전세 시장에 간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집주인들이 전세에다가 월세를 새로 붙여요. 20만원, 30만원. 그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느려요. 그런데 순수 월세를 보면, 월세로 전환시켜보면 월세는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번갈아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매매랑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사람들이 매매까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때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다면 패닉바잉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시장을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표를 우리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왜냐면 이게 양극화 지표인데요. 양극화 지표에서 이제 여기서 좀 움직였을 텐데, 보시면 미국 찾으면 미국이 제일 심해요. 미국 여기 있죠. 한국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유럽 국가들이랑. 근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미국이나
스페인, 이 수도를 가면 어떤 게 있죠?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집을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 명확히 갈리는 국가가 여기에요.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월세가 비싸요. 월세가 올라가면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집주인과 세입자로 나뉘니까. 한국은 지금까지 뭐예요? 선택적인 임차인이 많았어요. 집을 사기 전에 선택적인 임차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지금은요. 월세 내시다가 집 못 사요. 어떻게 사실 건데? 여러분 집에서 가계부 열고 계산하시면 답 나와요. 월세 내다가 집 못 사요. 그 중간에 전세를 걸쳐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안 나와요. 그 와중에 전세 올라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전세 물건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이 없는 거예요. 월세로 살면 계속 월세. 전세로 간 다음에 선택을 해야 돼요. 집을 살지 그 다음 전세는 어려워요. 내려갈지. 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건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정부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 공급만 많이 해줘도 선택폭이 늘어나는데 신규 공급을 없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선택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게 되면서 한국은 양극화 지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9기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9기가 2024년도 하반기여가지고 마지막 박앤세일이다. 제발 이번에 전월세 가지 말고 집을 사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이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월세로 가신 분들은 더 후회하고 있고 전세로 가신 분들은 더 고통받고 있고 고민이 많으니까 매매로 가신 분들은 웃고 있고 내 집 마련했으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서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저처럼 약간 잔인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확실히 양극화 지수가 덜한 곳으로 가시면은 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뭔가 집을 구할 때 그 느낌이 있는데 양극화가 왜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아까 말씀드렸고 좀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월세를 내기 시작하면요 집을 못 산다고요. 근데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요 쉽게 얘기해서 월세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면 양극화는 자동으로 벌어져요. 쉽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사는 사람은 못 사요. 또는 대출을 막으면 더 못 사는데 월세를 내면 돈이 안 모여요. 돈이 안 모이는데 올라가는 집값을 뭘로 따라잡아요? 이 중간에 도와주던 역할이 뭐예요? 전세인데 정부는 전세를 없애려고 하고 있죠. 이게 전세도 부자들의 선택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잔인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발표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주택 공급 발표할 건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주택 공급이 없어요. 실제로 이미 정해진 겁니다. 지금부터 계획해서 아파트 한 단지를 만들려면 4년 걸려요. 이제 건설사를 하도 괴롭혔기 때문에 4년 걸리는데 4년 걸리면 지금 볼 수 있는 건 2029년도예요. 2029년도면 차라리 3기 신도시 기다리는 게 나은데 3기 신도시를 뭐 LH 직접 시에 임대아파트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3기 신도시를 간다는 게 정말 민간 아파트 시장으로 간다는 건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간다는 건지 또는 기본주택으로 간다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26, 27, 28인데 26년 시장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주택 공급이 정말 폭감하는 해이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서 문제가 크게 일어날 겁니다. 정말 상당히 다이나믹한 시장을 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능한 지금은 빨리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떤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년에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지 말고 나중에 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전히 일부 분들이 내년에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난다고 5월달에 그때 금매 나올 거니까 그때 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씀 이미 드렸지만 첫 번째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 물론 가능성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까지의 시장을 몰라요. 그때까지가 지금 시간이 남았잖아요. 내년 5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12월, 1월, 2월, 3월, 4월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제가 1교시에서 너무 많은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교시에서 뵐게요.